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달만 들어 벌써 세 번째 이른바 보수 진영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에도 정치권이 변한 건 없다. 문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거들었습니다. 색깔론 좌우 타령하지 말라. 동아일보는 협치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원로 간담회와 취임 2주년 대담에 이어서 어제까지 이달에만 3차례 보수를 정조준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포석이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후안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의 후안무치라는 단어를 쓰며 반발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있는 버스가 멈춰 서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꺼내든 대책은 결국 또 세금 풀기, 버스 파업 대책도 세금 풀기, 일자리 대책도 세금 풀기. 주 52시간으로 시작된 이번 버스 파업, 대란이 임박하자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실화될 땐 10개 광역단체 버스기사 월급도 나라 돈으로 올려줘야 할 판이 됐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나 다름없다라고 썼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는 좋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번 버스 파업처럼 여기저기서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주 52시간뿐만 아니라 이 최저임금 인상도 아직까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9,200만 원. 9,200만 원. 그런데 연봉 9,200만 원을 평균 연봉 받는 이 현대차 직원 7,200명이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연봉이 9,200만 원인데 기본급이 낮고 여러 가지 상여금과 수당이 많기 때문에 기본금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 노동자가 무려 7,2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연봉 9,200만 원 받는 현대차 직원들의 기본급을 더 올려줘서 연봉을 1억 넘기던가 아니면 현대차의 CEO를 법적 처벌하던가 이것도 아니면 현대차 직원들의 임금 체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임금 체계를 다 뜯어고치던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고집한다면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피랍됐다가 구출된 한국인 여성 장 씨가 알고 봤더니 위험경보 6개국을 배낭여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적색 지역인 말리까지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NS 등에 이 장 씨의 사진들이 공개됐는데 함께 보시죠. 미국 여성과 납치 전 3개월을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로코에서 서사하라에서 모리타니에서 다시 말리로 장 씨는 장 씨를 납치한 무장 세력의 근거지인 말리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행하지 말라, 철수하라라고 지역해놓은 지역을 굳이 여행한 장 씨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전직 미국 정보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시 직접 광주에 내려왔다. 그리고 사살 명령을 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장 씨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국회 회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전직 미국 정보관인데 21회 그때 당시 헬기로 광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려왔다. 방문을 했다. 회의까지 주재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전 505 보안대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전두환 전 대통령만 나는 발포를 지시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크게 보시죠. 한국일보 1면에 실린 일면 헤드라인 사진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야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현저하게 아직까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의 아주 작은 불씨 한 점을 빼고선 북한 전역이 이렇게 새까맣습니다. 전력 사정도 여의치 않고 이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북한의 경제력이 측정됐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를 1,400달러, 약 165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세계 10대 빈곤국의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자국의 국민들은 세계 10대 빈곤국에 해당할 정도로 굶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은 계속해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쏴대는 등 무기에만 돈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